트리거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심리적 자극을 말한다. 우리가 깨어있는 매 순간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사건, 환경들이 변화의 트리거를 만든다. 주변 환경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 있지만 항상 우리 편에 서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계획을 짜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행복의 척도로 삼는다. 하지만 주변 환경이 끊임없이 회방을 놓는다. 우리는 환경을 대부분 통제할 수 없기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해버린다. 자신은 환경의 희생양일 뿐이라고 자학하고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운명이란 단지 우리가 다루는 카드일 뿐이다. 그 카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트리거, 지은이 마셜 골드 스미스, 마크 라이터, 옮기니 김준수, 발행 다산북스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당신의 인생은 위험하다.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위한 골드스미스 박사의 새로운 통찰. 행동의 방아쇠를 당기는 힘, 트리거. 트리거는 경영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싱커스 50에서 201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십 사상가 1위로 뽑힌 세계적인 리더십 그룹 마셜 골드스미스가 일과 삶에서 우리를 뒤흔드는 심리적 방아쇠, 트리거를 해부한 책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스스로의 행동을 변화시켜 진정으로 원하는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트리거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트리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리거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심리적 자극을 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매 순간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사건, 환경들이 변화의 트리거를 만듭니다. 그것이 야망을 돋워주어 인생을 180도 변하게 하는 선생님의 칭찬처럼 유쾌한 것일 수도, 다이어트를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아이스크림이나 내가 뭔가를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책에는 트리거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변화를 막는지, 그걸 어떻게 해야 깰 수 있는지, 그리고 변화를 지속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책 속의 다양한 사례와 에피소드를 통해 당신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특별한 순간. 이 책의 주제는 우리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왜 스스로를 바꾸는 데 서툰 것일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무엇을 바꿀 건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도 만족하도록 할 수 있을까?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내가 원하는 진짜 내가 되는 법이란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나는 우리 주변의 트리거를 눈여겨보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트리거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트리거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심리적 자극을 말한다. 우리가 깨어있는 매 순간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사건, 환경들이 변화의 트리거를 만든다. 트리거는 갑자기 또 예기치 않게 나타난다. 필의 뇌진탕처럼 목숨을 위협하는 대단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종이에 손가락을 베는 일처럼 사소한 순간일 수도 있다. 야망을 돋워줘서 인생을 180도 변하게 하는 선생님의 칭찬처럼 유쾌한 일일 수도 있고 그와는 반대로 다이어트를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아이스크림이나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게 하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일 수도 있다. 직장에서는 연봉 인상이라는 당근뿐 아니라
나보다 뛰어난 동료에 대한 질투도 내 행동을 바꾸도록 만든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거나 다니던 회사가 파산했다는 소식에 힘이 쭉 빠지기도 한다. 빗소리에 달콤한 추억을 떠올리게 되듯 때론 자연 환경도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트리거는 그야말로 무한하다. 트리거는 대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트리거는 왜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게 만들까? 우리는 왜 트리거를 인식하지 못하는가? 우리를 분노하게도 하고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도 하고 혹은 온 세상이 아름답게만 보이게도 하는 트리거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러면 나쁜 트리거들은 피하고 좋은 건 계속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텐데. 트리거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주변 환경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 있지만 항상 우리 편에 서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계획을 짜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행복의 척도를 삼는다. 하지만 주변 환경이 끊임없이 회방을 놓는다. 부엌에서 퍼져나오는 음식 냄새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라는 의사의 조언을 까맣게 잊게 하듯이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하기에 아이의 발표회를 참관하지 못하듯이 말이다. 매사가 다 그런 식이다. 전화벨이 울리면 연인의 눈망울을 그윽이 바라보는 대신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게 된다. 이런 식으로 환경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을 대부분 통제할 수 없기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해버린다. 자신은 환경의 희생양일 뿐이라 자학하고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운명이란 단지 우리가 다루는 카드일 뿐이다. 그 카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다. 트리거에 대한 정의. 트리거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자극이다. 이 광범위한 정의 안에는 트리거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대조점들이 있다. 1. 트리거는 직접적일 수도 간접적일 수도 있다. 직접적 트리거는 행동에 즉각적이고 명백하게 영향을 주는 자극으로 트리거와 당신의 반응 사이에 어떤 중간 단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한 아기를 보면 미소를 짓고 농구공을 따라 찻길로 뛰어든 아이를 발견하면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다. 간접적 트리거는 행동에 영향을 주기에 앞서 우회하는 과정을 거친다. 가족 사진을 보면 일련의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전화를 들어 어머니와 통화를 시도하게 되는 것처럼. 2. 트리거는 내부적일 수도 외부적일 수도 있다. 외부의 트리거는 환경, 오감으로 느끼는 자극으로부터 온다. 내부의 트리거는 어떤 외부적인 자극과도 연결되지 않은 생각이나 감정으로부터 발현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부의 트리거를 마음의 소리라고 여긴다. 어떤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당신을 행동으로 이끄는 내부의 트리거가 할 수 있다. 그 기원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행동을 자극하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트리거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발휘한다. 3. 트리거는 의식적일 수도 무의식적일 수도 있다. 의식적 트리거는 자각을 요구한다. 손가락이 뜨거운 접시에 닿으면 움츠러드는 이유를 당신은 알고 있다. 무의식적 트리거는 당신의 자각과는 별개로 당신의 행동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날씨에 대해 흔히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기분에 날씨가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다.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가요? 라는 질문에 답할 때 날씨가 궂을 때보다 좋을 때 응답자들이 매기는 행복 점수가 높아진다.
하지만 질문을 받을 당시에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날씨가 자신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정한다. 날씨처럼 행복 점수를 바꾸지만 자각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을 무의식적 트리거라 할 수 있다. 4. 트리거는 예상하던 것일 수도 예기치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트리거를 예상한다. 슈퍼볼을 시작할 때 우리는 국가를 들으며 연주가 끝나면 환호성이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노래가 예측 가능한 반응을 촉발하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트리거는 우리를 놀라게 하고 그 결과 익숙하지 않은 행동을 자극한다. 내 친구 필은 계단에서의 추락을 미리 알지 못했으나 그 추락 덕분에 변화하려는 강력한 욕구를 얻게 됐다. 5. 트리거는 격려할 수도 단념시킬 수도 있다. 격려의 트리거는 우리가 하는 일을 유지하고 확장하도록 만든다. 강화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칠 대로 지친 마라톤 주자가 결승점을 보게 되면 오히려 속도를 더 높인다. 라이벌이 옆에서 앞으로 치고 나오는 걸 보게 될 때도 그렇다. 단념의 트리거는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게 만든다. 극장에서 영화 관람 중 옆 사람과 잡담을 나누고 있는데 화난 쉬 하는 소리가 어디에선가 들려오면 내가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말을 멈추게 된다. 6. 트리거는 생산적일 수도 비생산적일 수도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조점이다. 생산적인 트리거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되게끔 우리를 인도한다. 비생산적인 트리거는 거기서 멀어지게 만든다. 트리거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트리거는 고정적으로 좋거나 나쁘지 않다. 트리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자녀를 지원하는 부모는 어떤 자녀에게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자녀에게는 숨막히게 구는 것일 수 있다.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똑같은 헌신과 보살핌인데도 어떤 자녀에게는 감사가, 또 다른 자녀에게는 저항이 촉발되어 나온다. 같은 부모, 같은 트리거,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은 다른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트리거의 마지막 두 가지 면들, 즉 격려해주는 쪽이냐, 단념시키는 쪽이냐와 생산적이냐, 비생산적이냐를 좀 더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사이에서 변치 않는 긴장이 나타난다. 우리는 장기적 이익을 필요로 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만족을 원한다. 그리고 이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이 성인의 행동 변화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갈등이라 할 수 있다.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자. 당신이 현재 변화하고자 하는 행동 목표를 하나 골라라. 누구나 몇 가지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든 보다 인내심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든 혹은 지나치게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맞서 좀 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일이든 당신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사람과 상황의 목록을 만들라. 하루 동안의 모든 트리거를 전부 목록에 적지는 마라. 그러자면 수백, 수천의 명단도 부족할 테니까. 하나의 특정한 목표와 관련 있는 한두 가지의 트리거만 선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정의하라. 그것은 격려해주는 쪽인가 아니면 단념시키는 쪽인가? 생산적인가 비생산적인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당신의 책상 옆에 와서 퇴근 후에 술 한잔 하자고 꼬드기는 친한 직장 동료가 아이들을 보러 일찍 집에 가려는 당신을 가로막는 트리거임을 이 실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을 수도 있다. 혹은 아침 운동을 계속 못하는 이유가 기상 후 페이스북이나 이메일 체크에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이란 걸 알게 되었을 수도 있다. 분명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아침 운동이고
원하는 것은 페이스북 체크일 것이다. 나는 이 실험을 통해 당신이 특정한 트리거들에 대해 더 현명하게 대처하고 행동 변화의 성공과 실패에 보다 직접적으로 다가서기를 바란다. 나 역시 직접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예를 들자면 나는 5kg을 더 감량한 예전의 나로 돌아간다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30년 동안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 5kg을 빼기 위해 그동안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데 실패한 이유가 뭘까? 앞의 그림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다. 나는 목표를 향해 나를 이끌어줄 어떤 격려해주는 트리거도 없었다. 오직 아내에게 소리 높여 불어나는 몸무게에 대해 걱정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는 당신 괜찮아 보이는데 뭘 하며 긍정적 반응만을 보였다. 좋은 말이지만 나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아내가 내 기분 좋으라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다. 사실 난 한 번도 과체중인 적은 없었다. 내 양복 사이즈와 허리 둘레는 10여 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 아내는 그저 내 몸무게가 적당히 괜찮다고 이야기해 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아내 말이 맞아. 왜 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데 혼자 5kg을 빼겠다고 난리지? 하고 말했다. 그 결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현재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목표를 향해 나를 밀어낼 단념시키는 트리거 또한 갖고 있지 않았다. 누구도 이 5kg 때문에 나를 비웃거나 혼내겠다고 위협하지 않았다. 목표를 달성하라고 나를 자극할 어떤 규칙이나 벌칙 시스템도 없었다. 나는 단지 그림의 오른쪽에 존재하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오른쪽만이 행동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나는 내 자신을 그림의 잘못된 위치에 놓음으로 해서 작지만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바로 트리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그 트리거에 대한 내 대응이 문제를 만들 때만 그렇다는 점이다. 5kg 체중 줄이기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쪽이 있는 왼쪽 상단을 탈출하여 내가 필요로 하는 쪽으로 이동하느냐는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달린 일이다. 그건 내 선택이고 내 책임이다. 이를 아는 것이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올바른 길로 향하는 출발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트리거를 정의하고 확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자신의 행동에 관한 한 선택권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새로운 트리거 메커니즘. 이번 장에서는 또 다른 마법의 행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능동적으로 질문하는 기술이다. 사과하기나 도움 요청처럼 실천이 쉽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트리거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바로 타인들이 아닌 자기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이 다르다. 그렇다고 마법의 힘이 약해지진 않는다. 매우 단순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드물게 해보는 이 능동적 질문이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다. 나 자신에게 실험하다. 당신은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까?와 당신은 스스로 명확한 목표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까? 간의 차이를 구별하려다가 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동과 능동이 맞서는 잘못을 해왔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수년 동안 나는 매일 밤마다 하루 질문이라 부르는 행동을 해왔다.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군가 내게 전화를 해서 특정한 질문들에 답을 하는 걸 들어준다는 상상을 하며 질문했다. 질문이 가장 많았을 때는 무려 13가지를 물었고 그중 다수가 내 육체적 행복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첫 번째 질문은 항상 오늘 나는 얼마나 행복했는가이고 그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했다. 내 하루는 얼마나 의미 있었는가?
내 몸무게는 얼마인가? 나는 오늘 아내에게 어떤 멋진 일이나 말을 했나? 진실하게 답하도록 만드는 한밤의 분위기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인간이 되려는 내 목표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1년에 180일을 집 밖에서 보내는 혼란스러운 삶에서도 나는 10년이 넘게 이 한 가지의 자기 단련법만은 꾸준히 지켜왔다. 그날 일과 중에 고객과의 미팅이 산책 중에 이루어졌다면 저녁에 산책한 시간을 기록했다.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일찍 일어난 후에는 내 박한 수면 시간에 대해 썼다. 아내에게 안부 전화를 깜박한 날에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이 딱 잘라 아니요가 되었다. 전화 통화는 2분 이상 걸리지도 않는데. 능동과 수동의 관점에서 내 질문 리스트를 바라보니 상당수가 수동적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고무적이지도 동기를 부여해 주지도 않았다. 내게서 특별한 노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질문들이었다. 단지 목표를 위해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묻고 있을 뿐이었다. TV를 보느라 점수를 낮게 받았다고 해도 그 답에 대해 자신을 질책하거나 죄의식을 갖지 않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자신을 놓아버렸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다. 수동적 질문에 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나도 내 실수를 자신이 아닌 환경의 작용 탓으로만 여겼다. 나는 실험 삼아 최선을 다했는가 공식에 맞춰 질문들을 수정해봤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의미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갑자기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이다. 그 차이는 내게 큰 의미가 있었다. 나의 처음 질문에서는 행복하지 않거나 아내를 무시했을 때 항상 나 아닌 다른 요인을 탓할 수 있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건 활주로 위에 나를 3시간이나 붙잡아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항공사가 내 행복에 책임이 있다. 또는 내가 과식하게 된 이유는 고객이 나를 자기가 좋아하는 바비큐 식당으로 데려갔기 때문이다. 고칼로리 음식들이 넘쳐나고 도저히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곳에 말이다. 다시 말해 내 고객이 내 식욕을 제어하지 못한 데 책임이 있다.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말을 추가하는 건 변화의 방정식에 노력이라는 요소를 추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개인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나의 질문과 대답 프로세스에 넣어보았다. 몇 주 후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살펴보자 나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얻었다. 능동적 질문들이 단지 답만 바꾼 것이 아니었다. 아예 내 목표에 대한 다른 차원의 참여를 창조해냈다. 내 노력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지 예, 아니오나 30분 같은 말로는 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답을 쓸지 고민해야 했다. 우선 내 노력을 측정해야 했다. 그리고 그 평가를 의미 있게 하기 위해, 즉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나는 최근의 노력을 과거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상대평가를 해야 했다. 나는 자신에게 1부터 10까지의 점수를 매기기로 했다. 행복해지려는 노력에 낮은 점수를 받으면 그 탓은 오직 내게로 향했다. 우리가 항상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변명이 소용없다. 누구나 노력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스스로에게 나는 오늘 아내에게 어떤 멋진 일이나 말을 했나를 물었을 때 나는 몇 분 동안 전화를 걸어 사랑해 하고 말한 후 그 질문에 승리를 선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라는 질문에는 자신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훨씬 높여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이 능동적 과정은 누구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변화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루에 몇 분이면 족하다. 하지만 조심하라. 매일 자신의 실제 행동과 노력의 정도를 마주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이후 나는 내 하루 질문에 많은 수정을 가해왔다. 질문이 계속 변화하지 않으면 효력을 내지 못한다. 어떤 이슈에 대해 더 나아지지 않으면 새로운 질문들을 추가했다. 현재 내가 매일 점검하는 최선을 다했는가 질문 22가지는 다음과 같다. 당신도 보다시피 처음 6가지 질문들은 내가 모두에게 제시했던 능동적 질문이다. 그 다음 8가지는 창조, 보존, 제거, 수용으로 나눴던 개념들을 토대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것 배우기나 새로운 자료 발굴하기는 창조, 감사의 표현은 보존이다. 분노의 말 피하기는 제거이고 가치 없는 일에 옳음을 증명하지 말라는 건 회피다. 바꿀 수 없는 걸 받아들이라는 것은 수용에 해당된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들은 내 가족과 건강에 관한 것들이다. 정해진 질문에 가짓수는 없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이슈들을 다루기 원하는가에 따라 질문의 수를 정하면 된다. 내 고객들 중에는 매일 밤 딱 서너 가지 질문에만 답하는 사람들도 있다. 내 리스트는 22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건 내가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 막 하루 질문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대인관계 문제들과 나 역시 오랫동안 씨름해왔다. 예를 들자면 항상 남을 이기고픈 욕구를 억누르기보다 협력적인 사람이 되기와 같은 것들이다. 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정복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내 하루 질문 리스트에 오르지는 않을 정도까지는 해결했다. 요점은 당신의 하루 질문에는 반드시 당신의 목표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에게 공개할 의도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을 것도 아니다. 누군가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 당신의 리스트를 구성하는 게 아니다. 그건 당신의 리스트, 당신의 인생이다. 나는 내 최선을 다했는가 질문들에 쉽게 1부터 10까지의 점수를 매긴다. 당신은 당신이 편한 방식을 사용하면 된다. 다만 아래 2가지만 고려하라. 이 목록들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가? 이 목록에서 성공을 거두는 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일에 도움이 되는가? 차이를 만드는 구별. 매일 거울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스스로 정했던 일들을 하는데 노력하지 않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들 누구에게나 너무 힘든 일이다. 하루 질문들을 가장 열렬히 실행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종류의 고통에는 장사가 없다. 보스턴의 외과 의사이자 작가인 아툴 가완디가 체크리스트를 펴냈을 때 그와 하루 질문에 대해 통화한 적이 있었다. 그는 흥미를 표하면서 자신도 하루 질문을 활용해 보겠다고 했다. 몇 달이 지나 내가 안부를 묻자 그는 하루 질문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여전히 건강한 40대였지만 그에게는 부양해야 할 아내와 2 아들들이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가족을 보호할 어떤 생명보험도 없다는 점이 그를 괴롭게 했다. 그래서 자신의 하루 질문 리스트에 다음의 항목을 추가했다. 생명보험에 가입했는가? 행동 목표와는 별 상관이 없을 뿐더러 당장 해서 리스트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일처럼 보였다. 그런데 14일이 지난 후 그는 아직도 이 생명보험 질문에 계속 아니오라고 답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가완디는 이 맥빠지는 아니오의 긴 줄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매일 낯선 이들의 목숨을 구하지만 정작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해줄 생명보험 하나 가입하는 간단한 일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절감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만으로는 행동의 트리거가 되지 못한다. 가완디는 아니오가 줄지어 선 모습이 극한 감정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중요한 이득을 가져다줄 그렇게 간단한 일조차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이
그는 당황스러웠다. 다음 날 그는 바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이것이 하루 질문이 가진 비밀스러운 힘이다. 우리가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질문들을 포기하거나 우리 자신을 행동으로 내몰게 된다. 자신이 질문을 작성했고 답도 알고 있는데도 실패했다는 점에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된다. 질문이 최선을 다했는가로 시작되면 그 감정은 훨씬 더 강렬해진다.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감정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강력한 트리거가 된다. 깨닫고 참여하라. 지금까지 이 책에서 말한 것은 그리 거창한 게 아니었다. 나는 당신이 지속적이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도록 돕고자 한다.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당신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내 임무가 아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변화하라고 돕는 것이 내 일이다. 그 변화란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해야 하는 건 아니다. 어떤 변화라도 아예 변하지 않는 것보단 낫다. 이 책에서 얻은 어떤 깨달음의 결과로 만약 당신이 하루를 지내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진다면 또는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혹은 당신의 목표들 중 하나라도 이룬다면 그것으로 내게는 족하다. 하지만 나는 다른 두 가지 목표들을 강조하려고 노력해왔다. 그 목표들은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준 전통적인 미덕들의 범주에는 딱 들어맞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저 어떤 긍정적인 상태 쪽에 가깝다. 첫 번째 목표는 깨닫는 것이다. 즉,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루를 보내면서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다. 여행하거나 출근할 때 우리는 생각을 꺼버린다. 회의 중에 우리 마음은 방황한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도 우리는 TV나 컴퓨터 스크린 앞으로 가 자신을 잃어버리곤 한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누가 알겠는가? 두 번째 목표는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환경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그 환경 속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노력을 알아준다. 대개의 경우 참여는 가장 바람직한 상태다. 고귀하며 즐겁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배우자나 자녀들로부터 당신이 항상 나를 위해 함께 있어 주었어요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는가. 반대로 당신은 결코 나와 함께 있지 않았어요 라는 말보다 더 듣기 괴로운 건 없을 것이다. 이렇듯 참여는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하다. 그야말로 성인의 행동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만하다. 깨닫는 것과 참여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모든 트리거들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갖추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게 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 그로 인한 결과는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울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철로에 몸이 묶인 상태로 돌진해오는 열차를 보는 것처럼 우리 환경을 대하지 않게 된다. 우리와 환경 간에 서로 돕는 관계가 형성되어 환경이 우리를 만들듯이 우리도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이 참여의 순환고리라는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에 도달한다. 참여의 순환고리, 트리거, 충동, 인지, 선택, 행동. 이렇게 간단히 평형 상태가 성립된다.
이 순환고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보통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의 사건을 통해 설명해 보겠다. 짐이라는 한 중역이 내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는 다트머스 대학 터크 경영대학원의 경영자 과정에서 내 수업을 들었다. 짐의 아내 바바라가 그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는 하필 사무실에 허리케인이라도 몰아닥친 듯한 날이었다. 모든 일이 엉망이었다. 고객은 짜증을 냈고 상사는 잔소리를 늘어놓았고 비서는 병가를 냈다. 아내가 전화로 한 말은 그냥 누군가 말할 상대가 필요해 였다. 분명 그녀도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었으리라. 그냥 누군가 말할 상대가 필요해 란 말은 트리거였다. 짐이 하고 있던 일을 멈추고 귀 기울여야 하는 트리거. 그가 받은 부탁은 의견이나 도움이 아니었다. 또 어떤 말을 하라는 부탁이 아니었다.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날 하루 중 가장 쉬운 부탁이었다. 그는 그 말을 뜻밖의 선물처럼 소중히 여겼어야 했다. 하지만 짐이 바바라의 목소리를 들은 바로 그 순간, 그가 과연 아내의 전화를 기쁘게 받아들였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트리거란 결국 특정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자극으로 바로 이어지는데 짐이 고를 수 있는 충동의 메뉴판에는 바람직한 메뉴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아내에게 지금 당장은 정말 바쁘니 다시 전화 주겠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즉, 보다 편한 시간으로 트리거가 작용하는 순간을 미뤄두는 것이다. 그는 전화를 받기 전보다도 더욱 신경이 곤두서게 됐을 수도 있다. 즉, 트리거가 기존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다. 아내에게 형식적으로 대꾸하면서 그녀가 말하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다. 즉, 아내가 일으킨 트리거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고 그녀가 알아채지 못하길 바라는 것이다. 아내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에 비해 심각성이나 중요성 모두 약하다는 이기적 생각을 품고 그녀가 자신만큼 비참하지 않은 이유들을 세세히 열거할 수도 있었다. 즉, 트리거와 경쟁하여 이겨버릴 수 있었다. 자신이 옳고 그녀가 그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효과가 의심되는 전술을 펼칠 수도 있었다. 또는 그냥 그녀의 말을 경청할 수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충동들이라고 할 수 있다. 억지로 남의 불평을 들어줘야 할 때 기분이 나쁘고 성질이 폭발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또 아예 딴 생각을 하면서 친구의 투덜거림을 귓등으로 들어 넘기지 않아 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불평을 자신의 고생담을 늘어놓을 기회로 써보지 않은 사람은,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트리거의 힘에 노출된다. 트리거가 충동으로 이어지는 건 순식간이다. 트리거가 충동을 낳고 이어서 행동이 되고 또 다른 트리거가 되고 그렇게 연속되는 것이다.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운이 좋아서 우연히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면 말이다. 하지만 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다가는 자칫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때 인지가 상황을 반전시키는 요인이 된다. 잠시 숨 쉴 틈을 마련해서 가능한 선택들에 대해 고려하고 더 나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짐은 이메일에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알려주었다. 그가 트리거를 맞닥뜨린 순간의 첫 충동을 설명한 부분을 아래에 옮겨본다. 저는 그녀만 문제를 겪는 게 아니라고 막 지적할 참이었어요. 그런데 코치님이 하셨던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죠. 나는 지금 이 일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전 잠시 숨을 고르고 아내가 필요로 하는 남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다른 말은 하지 않았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쏟아낸 다음 그녀가 말하더군요.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 제가 대꾸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었죠. 사랑해. 참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선택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트리거의 본 모습을 알게 되면 현명하고 적절하게 그에 대응할 수 있다. 또 우리의 행동이 새로운 트리거가 되어 다른 사람의 보다 좋은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상호 반복이 계속 이어진다. 바로 이렇게 짐은 아내에게서 새로운 트리거를 얻은 것이다. 그녀가 짐이 가진 사려 깊고 멋진 모습의 트리거가 되었고 그는 그녀에게 기분 좋게 대응함으로써 화답했다. 가장 긍정적인 형태는 서로가 상대의 트리거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의 참여의 순환고리를 계속 돌리고 그럼으로써 그 순환고리는 더욱 단단해진다. 여기까지 트리거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마셜 골드 스미스는 세계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로 알려진 리더십의 구루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고 그렇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트리거의 메커니즘에 대해 알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도 있지만 대개 우리는 환경이라는 트리거의 지배를 받게 되고 우리가 환경을 창조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면 결국 환경이 우리를 좌우하고 지배하게 된다고도 설명합니다. 트리거는 한 줄로 정의하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자극을 말하는데요. 저자의 예시처럼 인생을 180도 변하게 만든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는 긍정적인 트리거로서 우리의 변화를 만든 경우입니다. 이러한 트리거는 언제나 환영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 항시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트리거를 컨트롤하는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트리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충동과 연결되어 긍정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되기 위해 트리거를 통제하고 활용하는 핵심 방법으로 저자는 하루 질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와 원하는 행동, 원하는 모습을 목록으로 정한 후 나는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라고 능동적인 질문을 하고 1에서 10 사이에서 점수를 주고 스스로에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매일 하는 것만으로도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고 환경을 컨트롤하는 효과를 주게 되며 긍정적인 변화의 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루 질문은 진실하게 답했을 때 마주하는 현실이 생각보다 더 큰 자극이 되고 즉각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 사이에 괴리감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환경에 휘둘리는 내가 싫고 어떤 트리거는 나의 부정적인 감정의 증폭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변화하지 못하는 부정적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지름길을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변화의 트리거가 되는 책이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생이 바뀌는 특별한 순간. 이 책의 주제는 우리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왜 스스로를 바꾸는 데 서툰 것일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무엇을 바꿀 건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도 만족하도록 할 수 있을까?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내가 원하는 진짜 내가 되는 법이란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나는 우리 주변의 트리거를 눈여겨보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트리거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트리거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심리적 자극을 말한다. 우리가 깨어있는 매 순간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사건, 환경들이 변화의 트리거를 만든다. 트리거는 갑자기 또 예기치 않게 나타난다. 필의 뇌진탕처럼 목숨을 위협하는 대단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종이에 손가락을 베는 일처럼 사소한 순간일 수도 있다. 야망을 돋워줘서 인생을 180도 변하게 하는 선생님의 칭찬처럼 유쾌한 일일 수도 있고, 그와는 반대로 다이어트를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아이스크림이나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게 하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일 수도 있다. 직장에서는 연봉 인상이라는 당근뿐 아니라 나보다 뛰어난 동료에 대한 질투도 내 행동을 바꾸도록 만든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거나 다니던 회사가 파산했다는 소식에 힘이 쭉 빠지기도 한다. 빗소리에 달콤한 추억을 떠올리게 되듯 때론 자연 환경도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트리거는 그야말로 무한하다. 트리거는 대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트리거는 왜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게 만들까? 우리는 왜 트리거를 인식하지 못하는가? 우리를 분노하게도 하고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도 하고 혹은 온 세상이 아름답게만 보이게도 하는 트리거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러면 나쁜 트리거들은 피하고 좋은 건 계속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텐데. 트리거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주변 환경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 있지만 항상 우리 편에 서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계획을 짜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행복의 척도를 삼는다. 하지만 주변 환경이 끊임없이 회방을 놓는다. 부엌에서 퍼져나오는 음식 냄새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라는 의사의 조언을 까맣게 잊게 하듯이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하기에 아이의 발표회를 참관하지 못하듯이 말이다. 매사가 다 그런 식이다. 전화벨이 울리면 연인의 눈망울을 그윽이 바라보는 대신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게 된다. 이런 식으로 환경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을 대부분 통제할 수 없기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해버린다. 자신은 환경의 희생양일 뿐이라 자학하고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운명이란 단지 우리가 다루는 카드일 뿐이다. 그 카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다. 트리거에 대한 정의. 트리거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자극이다. 이 광범위한 정의 안에는 트리거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대조점들이 있다. 1. 트리거는 직접적일 수도 간접적일 수도 있다. 직접적 트리거는 행동에 즉각적이고 명백하게 영향을 주는 자극으로 트리거와 당신의 반응 사이에 어떤 중간 단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한 아기를 보면 미소를 짓고 농구공을 따라 찻길로 뛰어든 아이를 발견하면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다. 간접적 트리거는 행동에 영향을 주기에 앞서 우회하는 과정을 거친다. 가족 사진을 보면 일련의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전화를 들어 어머니와 통화를 시도하게 되는 것처럼. 2. 트리거는 내부적일 수도 외부적일 수도 있다. 외부의 트리거는 환경, 오감으로 느끼는 자극으로부터 온다. 내부의 트리거는 어떤 외부적인 자극과도 연결되지 않은 생각이나 감정으로부터 발현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부의 트리거를 마음의 소리라고 여긴다. 어떤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당신을 행동으로 이끄는 내부의 트리거가 할 수 있다. 그 기원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행동을 자극하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트리거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발휘한다. 3. 트리거는 의식적일 수도 무의식적일 수도 있다. 의식적 트리거는 자각을 요구한다. 손가락이 뜨거운 접시에 닿으면 움츠러드는 이유를 당신은 알고 있다. 무의식적 트리거는 당신의 자각과는 별개로 당신의 행동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날씨에 대해 흔히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기분에 날씨가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다.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가요? 라는 질문에 답할 때 날씨가 궂을 때보다 좋을 때 응답자들이 매기는 행복 점수가 높아진다. 하지만 질문을 받을 당시에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날씨가 자신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정한다. 날씨처럼 행복 점수를 바꾸지만 자각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을 무의식적 트리거라 할 수 있다. 4. 트리거는 예상하던 것일 수도 예기치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트리거를 예상한다. 슈퍼볼을 시작할 때 우리는 국가를 들으며 연주가 끝나면 환호성이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노래가 예측 가능한 반응을 촉발하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트리거는 우리를 놀라게 하고 그 결과 익숙하지 않은 행동을 자극한다. 내 친구 필은 계단에서의 추락을 미리 알지 못했으나 그 추락 덕분에 변화하려는 강력한 욕구를 얻게 됐다. 5. 트리거는 격려할 수도 단념시킬 수도 있다. 격려의 트리거는 우리가 하는 일을 유지하고 확장하도록 만든다. 강화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칠 대로 지친 마라톤 주자가 결승점을 보게 되면 오히려 속도를 더 높인다. 라이벌이 옆에서 앞으로 치고 나오는 걸 보게 될 때도 그렇다. 단념의 트리거는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게 만든다. 극장에서 영화 관람 중 옆 사람과 잡담을 나누고 있는데 화난 쉬 하는 소리가 어디에선가 들려오면 내가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말을 멈추게 된다. 6. 트리거는 생산적일 수도 비생산적일 수도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조점이다. 생산적인 트리거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되게끔 우리를 인도한다. 비생산적인 트리거는 거기서 멀어지게 만든다. 트리거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트리거는 고정적으로 좋거나 나쁘지 않다. 트리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자녀를 지원하는 부모는 어떤 자녀에게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자녀에게는 숨막히게 구는 것일 수 있다.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똑같은 헌신과 보살핌인데도 어떤 자녀에게는 감사가, 또 다른 자녀에게는 저항이 촉발되어 나온다. 같은 부모, 같은 트리거,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은 다른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트리거의 마지막 두 가지 면들, 즉 격려해주는 쪽이냐, 단념시키는 쪽이냐와 생산적이냐, 비생산적이냐를 좀 더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사이에서 변치 않는 긴장이 나타난다. 우리는 장기적 이익을 필요로 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만족을 원한다. 그리고 이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이 성인의 행동 변화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갈등이라 할 수 있다.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자. 당신이 현재 변화하고자 하는 행동 목표를 하나 골라라. 누구나 몇 가지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든 보다 인내심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든 혹은 지나치게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맞서 좀 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일이든
당신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사람과 상황의 목록을 만들라. 하루 동안의 모든 트리거를 전부 목록에 적지는 마라. 그러자면 수백, 수천의 명단도 부족할 테니까. 하나의 특정한 목표와 관련 있는 한두 가지의 트리거만 선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정의하라. 그것은 격려해 주는 쪽인가, 아니면 단념시키는 쪽인가, 생산적인가, 비생산적인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당신의 책상 옆에 와서 퇴근 후에 술 한잔 하자고 꼬드기는 친한 직장 동료가 아이들을 보러 일찍 집에 가려는 당신을 가로막는 트리거임을 이 실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을 수도 있다. 혹은 아침 운동을 계속 못하는 이유가 기상 후 페이스북이나 이메일 체크에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이란 걸 알게 되었을 수도 있다. 분명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아침 운동이고 원하는 것은 페이스북 체크일 것이다. 나는 이 실험을 통해 당신이 특정한 트리거들에 대해 더 현명하게 대처하고 행동 변화의 성공과 실패에 보다 직접적으로 다가서기를 바란다. 나 역시 직접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예를 들자면 나는 5kg을 더 감량한 예전의 나로 돌아간다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30년 동안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 5kg을 빼기 위해 그동안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데 실패한 이유가 뭘까? 앞의 그림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다. 나는 목표를 향해 나를 이끌어줄 어떤 격려해주는 트리거도 없었다. 오직 아내에게 소리 높여 불어나는 몸무게에 대해 걱정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는 당신 괜찮아 보이는데 뭘 하며 긍정적 반응만을 보였다. 좋은 말이지만 나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아내가 내 기분 좋으라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다. 사실 난 한 번도 과체중인 적은 없었다. 내 양복 사이즈와 허리 둘레는 10여 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 아내는 그저 내 몸무게가 적당히 괜찮다고 이야기해 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아내 말이 맞아. 왜 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데 혼자 5kg을 빼겠다고 난리지? 하고 말했다. 그 결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현재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목표를 향해 나를 밀어낼 단념시키는 트리거 또한 갖고 있지 않았다. 누구도 이 5kg 때문에 나를 비웃거나 혼내겠다고 위협하지 않았다. 목표를 달성하라고 나를 자극할 어떤 규칙이나 벌칙 시스템도 없었다. 나는 단지 그림의 오른쪽에 존재하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오른쪽만이 행동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나는 내 자신을 그림의 잘못된 위치에 놓음으로 해서 작지만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바로 트리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그 트리거에 대한 내 대응이 문제를 만들 때만 그렇다는 점이다. 5kg 체중 줄이기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쪽이 있는 왼쪽 상단을 탈출하여 내가 필요로 하는 쪽으로 이동하느냐는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달린 일이다. 그건 내 선택이고 내 책임이다. 이를 아는 것이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올바른 길로 향하는 출발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트리거를 정의하고 확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자신의 행동에 관한 한 선택권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새로운 트리거 메커니즘. 이번 장에서는 또 다른 마법의 행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능동적으로 질문하는 기술이다. 사과하기나 도움 요청처럼 실천이 쉽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트리거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바로 타인들이 아닌 자기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이 다르다. 그렇다고 마법의 힘이 약해지진 않는다. 매우 단순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드물게 해보는 이 능동적 질문이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다.
나 자신에게 실험하다. 당신은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까?와 당신은 스스로 명확한 목표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까? 간의 차이를 구별하려다가 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동과 능동이 맞서는 잘못을 해왔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수년 동안 나는 매일 밤마다 하루 질문이라 부르는 행동을 해왔다.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군가 내게 전화를 해서 특정한 질문들에 답을 하는 걸 들어준다는 상상을 하며 질문했다. 질문이 가장 많았을 때는 무려 13가지를 물었고, 그중 다수가 내 육체적 행복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첫 번째 질문은 항상 오늘 나는 얼마나 행복했는가이고, 그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했다. 내 하루는 얼마나 의미 있었는가? 내 몸무게는 얼마인가? 나는 오늘 아내에게 어떤 멋진 일이나 말을 했나? 진실하게 답하도록 만드는 한밤의 분위기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인간이 되려는 내 목표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1년에 180일을 집 밖에서 보내는 혼란스러운 삶에서도 나는 10년이 넘게 이 한 가지의 자기 단련법만은 꾸준히 지켜왔다. 그날 일과 중에 고객과의 미팅이 산책 중에 이루어졌다면 저녁에 산책한 시간을 기록했다.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일찍 일어난 후에는 내 박한 수면 시간에 대해 썼다. 아내에게 안부 전화를 깜빡한 날에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이 딱 잘라 아니오가 되었다. 전화 통화는 2분 이상 걸리지도 않는데. 능동과 수동의 관점에서 내 질문 리스트를 바라보니 상당수가 수동적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고무적이지도 동기를 부여해 주지도 않았다. 내게서 특별한 노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질문들이었다. 단지 목표를 위해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묻고 있을 뿐이었다. TV를 보느라 점수를 낮게 받았다고 해도 그 답에 대해 자신을 질책하거나 죄의식을 갖지 않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자신을 놓아버렸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다. 수동적 질문에 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나도 내 실수를 자신이 아닌 환경의 작용 탓으로만 여겼다. 나는 실험 삼아 최선을 다했는가 공식에 맞춰 질문들을 수정해봤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의미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갑자기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이다. 그 차이는 내게 큰 의미가 있었다. 나의 처음 질문에서는 행복하지 않거나 아내를 무시했을 때 항상 나 아닌 다른 요인을 탓할 수 있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건 활주로 위에 나를 3시간이나 붙잡아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항공사가 내 행복에 책임이 있다. 또는 내가 과식하게 된 이유는 고객이 나를 자기가 좋아하는 바비큐 식당으로 데려갔기 때문이다. 고칼로리 음식들이 넘쳐나고 도저히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곳에 말이다. 다시 말해 내 고객이 내 식욕을 제어하지 못한 데 책임이 있다.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말을 추가하는 건 변화의 방정식에 노력이라는 요소를 추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개인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나의 질문과 대답 프로세스에 넣어보았다. 몇 주 후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살펴보자 나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얻었다. 능동적 질문들이 단지 답만 바꾼 것이 아니었다. 아예 내 목표에 대한 다른 차원의 참여를 창조해냈다. 내 노력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지 예, 아니오나 30분 같은 말로는 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답을 쓸지 고민해야 했다. 우선 내 노력을 측정해야 했다. 그리고 그 평가를 의미 있게 하기 위해, 즉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나는 최근의 노력을 과거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상대평가를 해야 했다. 나는 자신에게 1부터 10까지의 점수를 매기기로 했다.
행복해지려는 노력에 낮은 점수를 받으면 그 탓은 오직 내게로 향했다. 우리가 항상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변명이 소용없다. 누구나 노력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스스로에게 나는 오늘 아내에게 어떤 멋진 일이나 말을 했나를 물었을 때 나는 몇 분 동안 전화를 걸어 사랑해 하고 말한 후 그 질문에 승리를 선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라는 질문에는 자신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훨씬 높여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이 능동적 과정은 누구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변화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루에 몇 분이면 족하다. 하지만 조심하라. 매일 자신의 실제 행동과 노력의 정도를 마주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이후 나는 내 하루 질문에 많은 수정을 가해왔다. 질문이 계속 변화하지 않으면 효력을 내지 못한다. 어떤 이슈에 대해 더 나아지지 않으면 새로운 질문들을 추가했다. 현재 내가 매일 점검하는 최선을 다했는가 질문 22가지는 다음과 같다. 당신도 보다시피 처음 6가지 질문들은 내가 모두에게 제시했던 능동적 질문이다. 그 다음 8가지는 창조, 보존, 제거, 수용으로 나눴던 개념들을 토대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것 배우기나 새로운 자료 발굴하기는 창조, 감사의 표현은 보존이다. 분노의 말 피하기는 제거이고 가치 없는 일에 옳음을 증명하지 말라는 건 회피다. 바꿀 수 없는 걸 받아들이라는 것은 수용에 해당된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들은 내 가족과 건강에 관한 것들이다. 정해진 질문에 가질 수는 없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이슈들을 다루기 원하는가에 따라 질문의 수를 정하면 된다. 내 고객들 중에는 매일 밤 딱 3-4가지 질문에만 답하는 사람들도 있다. 내 리스트는 22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건 내가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 막 하루 질문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대인관계 문제들과 나 역시 오랫동안 씨름해왔다. 예를 들자면 항상 남을 이기고픈 욕구를 억누르기보다 협력적인 사람이 되기와 같은 것들이다. 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정복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내 하루 질문 리스트에 오르지는 않을 정도까지는 해결했다. 요점은 당신의 하루 질문에는 반드시 당신의 목표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에게 공개할 의도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을 것도 아니다. 누군가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 당신의 리스트를 구성하는 게 아니다. 그건 당신의 리스트, 당신의 인생이다. 나는 내 최선을 다했는가 질문들에 쉽게 1부터 10까지의 점수를 매긴다. 당신은 당신이 편한 방식을 사용하면 된다. 다만 아래 2가지만 고려하라. 이 목록들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가? 이 목록에서 성공을 거두는 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일에 도움이 되는가? 차이를 만드는 구별. 매일 거울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스스로 정했던 일들을 하는데 노력하지 않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들 누구에게나 너무 힘든 일이다. 하루 질문들을 가장 열렬히 실행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종류의 고통에는 장사가 없다. 보스턴의 외과 의사이자 작가인 아툴 가완디가 체크리스트를 펴냈을 때 그와 하루 질문에 대해 통화한 적이 있었다. 그는 흥미를 표하면서 자신도 하루 질문을 활용해 보겠다고 했다. 몇 달이 지나 내가 안부를 묻자 그는 하루 질문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여전히 건강한 40대였지만 그에게는 부양해야 할 아내와 2 아들들이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가족을 보호할 어떤 생명보험도 없다는 점이 그를 괴롭게 했다. 그래서 자신의 하루 질문 리스트에 다음의 항목을 추가했다.
생명보험에 가입했는가? 행동 목표와는 별 상관이 없을 뿐더러 당장 해서 리스트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일처럼 보였다. 그런데 14일이 지난 후 그는 아직도 이 생명보험 질문에 계속 아니오라고 답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가완디는 이 맥빠지는 아니오의 긴 줄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매일 낯선 이들의 목숨을 구하지만 정작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해줄 생명보험 하나 가입하는 간단한 일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절감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만으로는 행동의 트리거가 되지 못한다. 가완디는 아니오가 줄지어 선 모습이 극한 감정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중요한 이득을 가져다줄 그렇게 간단한 일조차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이 그는 당황스러웠다. 다음 날 그는 바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이것이 하루 질문이 가진 비밀스러운 힘이다. 우리가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질문들을 포기하거나 우리 자신을 행동으로 내몰게 된다. 자신이 질문을 작성했고 답도 알고 있는데도 실패했다는 점에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된다. 질문이 최선을 다했는가로 시작되면 그 감정은 훨씬 더 강렬해진다.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감정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강력한 트리거가 된다. 깨닫고 참여하라. 지금까지 이 책에서 말한 것은 그리 거창한 게 아니었다. 나는 당신이 지속적이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도록 돕고자 한다.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당신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내 임무가 아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변화하라고 돕는 것이 내 일이다. 그 변화란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해야 하는 건 아니다. 어떤 변화라도 아예 변하지 않는 것보단 낫다. 이 책에서 얻은 어떤 깨달음의 결과로 만약 당신이 하루를 지내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진다면 또는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혹은 당신의 목표들 중 하나라도 이룬다면 그것으로 내게는 족하다. 하지만 나는 다른 두 가지 목표들을 강조하려고 노력해왔다. 그 목표들은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준 전통적인 미덕들의 범주에는 딱 들어맞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저 어떤 긍정적인 상태 쪽에 가깝다. 첫 번째 목표는 깨닫는 것이다. 즉,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루를 보내면서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다. 여행하거나 출근할 때 우리는 생각을 꺼버린다. 회의 중에 우리 마음은 방황한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도 우리는 TV나 컴퓨터 스크린 앞으로 가 자신을 잃어버리곤 한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누가 알겠는가? 두 번째 목표는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환경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그 환경 속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노력을 알아준다. 대개의 경우 참여는 가장 바람직한 상태다. 고귀하며 즐겁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배우자나 자녀들로부터 당신이 항상 나를 위해 함께 있어 주었어요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는가. 반대로 당신은 결코 나와 함께 있지 않았어요 라는 말보다 더 듣기 괴로운 건 없을 것이다. 이렇듯 참여는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하다. 그야말로 성인의 행동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만하다. 깨닫는 것과 참여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모든 트리거들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갖추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게 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 그로 인한 결과는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울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철로에 몸이 묶인 상태로 돌진해오는 열차를 보는 것처럼 우리 환경을 대하지 않게 된다. 우리와 환경 간에 서로 돕는 관계가 형성되어 환경이 우리를 만들듯이 우리도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이 참여의 순환고리라는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에 도달한다. 참여의 순환고리, 트리거, 충동, 인지, 선택, 행동. 이렇게 간단히 평형 상태가 성립된다. 이 순환고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보통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의 사건을 통해 설명해 보겠다. 짐이라는 한 중역이 내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는 다트머스 대학 터크 경영대학원의 경영자 과정에서 내 수업을 들었다. 짐의 아내 바바라가 그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는 하필 사무실에 허리케인이라도 몰아닥친 듯한 날이었다. 모든 일이 엉망이었다. 고객은 짜증을 냈고 상사는 잔소리를 늘어놓았고 비서는 병가를 냈다. 아내가 전화로 한 말은 그냥 누군가 말할 상대가 필요해 였다. 분명 그녀도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었으리라. 그냥 누군가 말할 상대가 필요해 란 말은 트리거였다. 짐이 하고 있던 일을 멈추고 귀 기울여야 하는 트리거. 그가 받은 부탁은 의견이나 도움이 아니었다. 또 어떤 말을 하라는 부탁이 아니었다.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날 하루 중 가장 쉬운 부탁이었다. 그는 그 말을 뜻밖의 선물처럼 소중히 여겼어야 했다. 하지만 짐이 바바라의 목소리를 들은 바로 그 순간, 그가 과연 아내의 전화를 기쁘게 받아들였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트리거란 결국 특정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자극으로 바로 이어지는데 짐이 고를 수 있는 충동의 메뉴판에는 바람직한 메뉴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아내에게 지금 당장은 정말 바쁘니 다시 전화 주겠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즉, 보다 편한 시간으로 트리거가 작용하는 순간을 미뤄두는 것이다. 그는 전화를 받기 전보다도 더욱 신경이 곤두서게 됐을 수도 있다. 즉, 트리거가 기존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다. 아내에게 형식적으로 대꾸하면서 그녀가 말하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다. 즉, 아내가 일으킨 트리거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고 그녀가 알아채지 못하길 바라는 것이다. 아내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에 비해 심각성이나 중요성 모두 약하다는 이기적 생각을 품고 그녀가 자신만큼 비참하지 않은 이유들을 세세히 열거할 수도 있었다. 즉, 트리거와 경쟁하여 이겨버릴 수 있었다. 자신이 옳고 그녀가 그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효과가 의심되는 전술을 펼칠 수도 있었다. 또는 그냥 그녀의 말을 경청할 수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충동들이라고 할 수 있다. 억지로 남의 불평을 들어줘야 할 때 기분이 나쁘고 성질이 폭발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또 아예 딴 생각을 하면서 친구의 토달거림을 귓등으로 들어 넘기지 않아 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불평을 자신의 고생담을 늘어놓을 기회로 써보지 않은 사람은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트리거의 힘에 노출된다. 트리거가 충동으로 이어지는 건 순식간이다. 트리거가 충동을 낳고 이어서 행동이 되고 또 다른 트리거가 되고 그렇게 연속되는 것이다.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운이 좋아서 우연히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면 말이다. 하지만 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다가는 자칫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때 인지가 상황을 반전시키는 요인이 된다. 잠시 숨 쉴 틈을 마련해서 가능한 선택들에 대해 고려하고 더 나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짐은
이메일에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알려주었다. 그가 트리거를 맞닥뜨린 순간의 첫 충동을 설명한 부분을 아래에 옮겨본다. 저는 그녀만 문제를 겪는 게 아니라고 막 지적할 참이었어요. 그런데 코치님이 하셨던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죠. 나는 지금 이 일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전 잠시 숨을 고르고 아내가 필요로 하는 남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다른 말은 하지 않았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쏟아낸 다음 그녀가 말하더군요. 아,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 제가 대꾸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었죠. 사랑해. 참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선택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트리거의 본 모습을 알게 되면 현명하고 적절하게 그에 대응할 수 있다. 또 우리의 행동이 새로운 트리거가 되어 다른 사람의 보다 좋은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상호 반복이 계속 이어진다. 바로 이렇게 짐은 아내에게서 새로운 트리거를 얻은 것이다. 그녀가 짐이 가진 사려 깊고 멋진 모습의 트리거가 되었고 그는 그녀에게 기분 좋게 대응함으로써 화답했다. 가장 긍정적인 형태는 서로가 상대의 트리거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의 참여의 순환고리를 계속 돌리고 그럼으로써 그 순환고리는 더욱 단단해진다. 여기까지 트리거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마셜 골드 스미스는 세계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로 알려진 리더십의 구루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고 그렇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트리거의 메커니즘에 대해 알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도 있지만 대개 우리는 환경이라는 트리거의 지배를 받게 되고 우리가 환경을 창조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면 결국 환경이 우리를 좌우하고 지배하게 된다고도 설명합니다. 트리거는 한 줄로 정의하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자극을 말하는데요. 저자의 예시처럼 인생을 180도 변하게 만든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는 긍정적인 트리거로서 우리의 변화를 만든 경우입니다. 이러한 트리거는 언제나 환영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 항시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트리거를 컨트롤하는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트리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충동과 연결되어 긍정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되기 위해 트리거를 통제하고 활용하는 핵심 방법으로 저자는 하루 질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와 원하는 행동, 원하는 모습을 목록으로 정한 후 나는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라고 능동적인 질문을 하고 1에서 10 사이에서 점수를 주고 스스로에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매일 하는 것만으로도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고 환경을 컨트롤하는 효과를 주게 되며 긍정적인 변화의 순환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루 질문은 진실하게 답했을 때 마주하는 현실이 생각보다 더 큰 자극이 되고 즉각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 사이에 괴리감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환경에 휘둘리는 내가 싫고 어떤 트리거는 나의 부정적인 감정의 증폭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변화하지 못하는 부정적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지름길을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변화의 트리거가 되는 책이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